오늘도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군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되찾아올 때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1차 협의를 한 인물이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 직속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과거 유재은 관리관은 국회에 나와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회수는 군 검찰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경찰 고위 간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말은 위증이 됩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다시 가져온 건 군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이탄희 의원님,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은 그런데 사건 회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50분 유 법무관리관과 직접 통화했던 당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은 달랐습니다.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 가지를 협의했다고 JTBC와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일종의 가한 형태였다고도 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경찰과 1차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 법무관리관과 경찰의 1차 협의 통화가 끝나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40분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를 열면서 군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면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 법무관리관에게 협의할 권한을 줬는지도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직속 상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당시 장관은 사건 회수 당시에 출장 중이었다. 보고도 사후에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재은 관리관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1차 협의에 나선 걸까요? 풀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가 낸 입장문입니다. 사건을 아예 경찰에 보내지 말라고 한 지시는 했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건을 가져온 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사후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회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누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고 권한을 줬는지가 수사 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을 다시 가져온 그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운영일 좀 열자.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황석영 작가 등 해병 출신 종교, 지식인들도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후배 최병 사건 특검으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바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전권을 쥐고 협의에 나섰다면 혼자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요. 윗선이 누구냐, 또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려면 유재은 관리관이 움직이기 직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걸 보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다시 가져간 날이죠.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에 이렇게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8분 가까이 통화를 했고요. 불과 2분 만에 김 사령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한테 전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고 3분 만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과 통화를 하고 군검찰 사건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대통령실과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로의 통화가 이렇게 2, 3분 간격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전화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유재은 관리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건데 둘 사이 전화가 또 한 번만 이뤄진 게 아니라고요? 네, 이날 하루에만 4번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해병대 사령부가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게 이날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거의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전 11시 46분 그리고 11시 52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종득 2차장이 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김 사령관이 이제 전화를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했고요. 또 3시 36분에도 유 법무관리관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회에 나와서 사건 회수는 이제 군검찰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김 사령관과 이렇게 많은 통화를 했던 이유가 뭔지 그것이 규명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 관리관 설명대로라면 군 검찰단이 직접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인데 유재은 관리관이 직접 나섰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 의혹을 푸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책은 이 군검찰뿐만 아니라 군사 법원, 국방 관련 법령, 심지어 국내 인권 정책까지도 이렇게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실무자가 아니라 이제 관리자라고 봐야지 맞고 장관의 정책과 결정에 직접 조언을 하는 그런 최고위급의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차관 바로 밑에 그러면 3인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꼭 이제 군에서는 또 이제 군에 관련된 역할이 있는데 이제 군 안에서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 법무부 네. 장관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군요. 네, 예.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직접 실무를 뛰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회수의 주체 또 시기 방법까지 본인이 재량권을 좀 갖고 경찰하고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해도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내가 알아서 이렇게 협의해서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책 조언을 하는 참모가 왜 이렇게 바쁘게 직접 뛰었는지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누군지 이걸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유재은 관리관과 통화를 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 인사가 났는데 유임이 됐다고요? 네, 이제 연말까지 사령관직을 이제 임기대로 유지를 하면서 해병대 전체를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총선 바로 다음 날이죠. 지난 11일에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 이런 지휘 서신을 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를 해병대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에 그대로 둔 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